퇴직 후 김명수님에게는 시간이 발에 채이는 모래알처럼 흔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65년을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모두들 이야기했지만 막상 쉬는 날들이 길어지자 마음 한구석이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해야 할 일을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젊었을 때는 번개처럼 처리하던 은행 업무도 몇 번씩 다시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드라마의 줄거리가 이어지지 않고,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눠도 며칠 전 했던 말을 또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끼던 만년필을 냉장고 속에서 발견하거나 외출하려고 현관문을 나섰다가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는 듯한 답답함이 김명수님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전에는 손주 생일 선물을 사놓고도 깜빡하여 뒤늦게 부랴부랴 선물을 전해주었고, 딸 김은주님으로부터 아버님, 요즘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라는 걱정 섞인 질문을 듣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거나 예전에 똘똘하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정말 중요한 것까지 잊어버리게 될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 기억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김명수님처럼 잊고 싶지 않은 소중한 기억들이 흐릿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며 홀로 불안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여러분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지켜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이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걱정 없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미래를 선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김명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에 찾아오는 이 그림자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무료 건강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명수님을 괴롭히는 이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하게 된다는 아내 박영희님의 말처럼 정말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자의 시작일까요? 김명수님의 일상은 시간이 갈수록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문이나 서류를 한번 쓱 훑어봐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기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와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알려줄 때면 듣는 순간에는 이해한 것 같다가도 잠시 뒤에는 그 방법을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어쩌면 기억력 자체보다도 집중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의 저하가 먼저 찾아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명수님은 자신의 이런 변화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말을 아꼈고, 혹시라도 대화의 흐름을 놓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의 눈을 속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딸 김은주님은 아버지의 변화를 예민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김은주님은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왔는데,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재료를 자꾸만 빠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척척 알아서 순서대로 장을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지난달 지출 내역 중 중복된 결제가 여러 번 있었던 것도 발견했습니다. 김은주님은 단순히 아버지의 건망증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전반에 걸쳐 미세한 변화가 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지점이 나타납니다.
김명수님처럼 겪는 일시적인 망각, 즉 건망증과 경도인지장애는 엄연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만년필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뒀지 하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서랍이 잠깐 뻑뻑해서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기억을 되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할 수 없거나 그 정보 자체가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수님의 경우 단순히 물건을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 약속 시간을 착각하거나 복잡한 요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저하와 함께 나타났고 김명수님 스스로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워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건망증은 일종의 기억 인출 장애라면 경도인지장애는 기억 저장 및 해상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도인지장애를 치매로 이행되는 가장 위험한 경계선으로 봅니다. 통계적으로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매년 1015%의 확률로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명수님 가족에게 닥친 이 미묘한 변화의 감지는 바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늘의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골든 타임이야말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딸 김은주님은 더 이상 아버지 김명수님의 변화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실수들이 쌓여 결국 가족 모두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 박영희 님이 늘 불안해하며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김은주 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은주 님은 인터넷 검색과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치매는 불치병이라고만 생각했던 김은주 님에게 조기 발견과 초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은주 님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치매안심센터에 가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님은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치매 환자란 말이냐? 잠깐 잊어버리는 걸 가지고 유난을 떨지 마라. 김명수 님에게 치매라는 단어는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정정한 자신을 마치 병든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분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님들이 김명수 님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나? 하는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넘는 것이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김은주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센터에서 얻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보세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뇌인지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곳이라고 해요. 운전면허 적성 검사처럼 그냥 1년에 한 번쯤 내 머리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 검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비용도 거의 들지 않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미리 확인해서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은주님의 진심 어린 설명과 비용 걱정까지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말에 김명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가 아니라 인지 건강점검이라는 표현이 김명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치매 환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매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관리와 예방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거나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수님처럼 인지 건강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가장 먼저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딸의 끈질긴 설득과 치매안 심센터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결국 김명수님의 치매에 대한 오해와 검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두꺼운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수님은 마침내 그럼 내가 정말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러 한번 가보자 라며 센터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바로 김명수님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김명수님은 딸 김은주님과 함께 가까운 치매안 심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센터의 분위기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병원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동네 사랑방이나 복지관 같은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명수님은 센터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1단계 치매선별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의 정식 이름은 CIST, 즉 인지기능선별검사입니다. 검사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김명수님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오기 반,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반이었습니다. 검사는 아주 간단한 질문과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날짜와 요일, 지금 계신 장소를 묻는 질문, 3가지 단어를 들려주고 잠시 후 다시 기억해 보라는 지시, 그리고 간단한 계산을 시키는 문제 등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며 펜이나 시계 같은 물건의 이름을 대보라고도 했습니다. 김명수님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를 틀릴 리가 없지. 하지만 막상 검사를 받는 순간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분명 몇 분 전에 들었던 3가지 단어 중 하나가 텅 빈 것처럼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단어의 첫 글자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김명수님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분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라며 부드럽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명수님은 오히려 더 진지하게 검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별검사는 단지 몇 가지 문항을 통해 치매 여부를 확실히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김명수님처럼 치매의 위험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빠르게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강물을 건널 때 안전한 징검다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2단계의 더 정밀한 검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님은 검사 내내 자신의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 이 검사가 내 전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검사를 마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과는 며칠 뒤 나왔습니다. 김명수님은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며 묘한 안도감도 찾아왔습니다. 딸 김은주님은 이 결과를 듣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센터 직원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명수님. 인지 기능 저하 단계에서 발견한 것은 오히려 가장 큰 행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와 연계된 거점병원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님은 이제 막연한 불안감 대신 정확한 상황 인식이라는 첫 번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와 전문적인 의견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전체가 치매안 심센터라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에 큰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정밀 진단입니다. 이는 치매의 원인과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치매안 심센터에서 인지 기능 저하 판정을 받은 김명수 님은 센터의 안내에 따라 연계된 거점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선별검사가 위험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2단계 진단검사는 정확한 병명과 원인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과정입니다. 거점병원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감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병원입니다. 김명수님은 전문의를 만나 자세한 문진을 받았습니다. 전문의는 김명수님의 일상생활 변화, 과거 병력, 가족력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신경인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선별검사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이 검사는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등 인지 기능의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복잡한 도형을 따라 그리거나 긴 이야기를 듣고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해내는 등 김명수님은 마치 고도의 심리 테스트를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감별검사였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은 알츠하이머병뿐만 아니라 뇌졸중, 갑상선 기능 이상, 심지어는 영양결핍이나 우울증과 같은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감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김명수님은 3가지 주요 감별검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검사였습니다. 혈액검사는 갑상선 기능, 비타민, B12 수치 등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뇌 영상 촬영 MRI 또는 CT였습니다. 김명수님은 커다란 기계 속으로 들어가 누웠을 때 잠시 두려웠지만 뇌 영상 촬영은 뇌의 위축 정도, 혈관성 변화, 뇌경색, 뇌출혈 또는 뇌종양 같은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하는 대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해마와 같은 특정 뇌 영역의 위축 정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필요에 따라 신경인지 전문가의 진료였습니다. 이러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치매의 종류와 단계를 정확하게 판별하여 김명수님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혈관성 치매라면 뇌혈관 질환 관리에 집중해야 하고 만약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라면 우울증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김명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자신의 건강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님은 검사를 받는 내내 한 가지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였습니다. 선별검사는 무료였지만 전문의 진료와 정밀한 신경인지 검사, 그리고 값비싼 뇌 영상 촬영까지 더해지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걱정은 사실 많은 시니어님들이 조기 검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김명수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든든한 안전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본론에서 그 비용 지원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수님이 거점병원에서 모든 진단과 감별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딸 김은주님은 걱정했던 검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직원분과 다시 연락했습니다. 센터 직원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명수님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친절하게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입니다. 김명수님 가족은 다행히 이 소득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직원분은 김명수님에게 2가지 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검사비 지원입니다. 이는 전문의 진료와 신경인지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별검사비 지원입니다. 이는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CT, MRI 등 치매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병의원급에서는 최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김명수 님처럼 조기에 자신의 인지 건강을 확인하고 싶지만 병원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시니어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혹시 돈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걱정 없이 오직 건강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인 것입니다. 특히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효과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검사 비용 지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마침내 김명수님의 최종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치매 단계는 아니었고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에 김명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는 김명수님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한 것은 최고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혹은 다시 정상인지 기능으로 돌아가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라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명수님은 이제 무료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던 은퇴 생활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몸과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라는 작은 용기,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조기검진 사업이라는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김명수님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의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명수님의 삶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억이 흐릿해질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지냈다면 이제는 조기 진단과 치료의 힘을 믿고 적극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내 박영희 님도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고 딸 김은주 님은 걱정 대신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김명수 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배울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고등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기에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와 인지 강화 훈련을 통해 잃어버렸던 기억력의 일부를 되찾고 남은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지킬 수 있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김명수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 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질병이 아니며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장 쉽고 가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문턱을 넘는 용기가 바로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괜찮겠지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병원비가 걱정돼서 혹은 내가 치매일까봐 무서워서 검사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김명수 님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걱정 없이 자신의 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님은 이제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시 배우고 새로운 취미로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학습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불안감 속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가까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지켜내고 가족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명수 님처럼 용기를 내어 오늘부터 걷기와 새로운 배우기를 실천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